예, 대구 북구가 권한희 의원입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네. 네. 제가 카이스트 설립 목적을 봤는데요. 예,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한다. 맞습니까? 네. 네. 이 산업 발전이라 하면은 이미 지나간 산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한 또 앞으로 필요한 우리 미래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학의 학과도 사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금년 7월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총장님, 금년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관련한 전산학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새로 학생들 들어온 경우에는 이게 1학년은 무학과인데요. 거기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52명이 올라갔습니다. 네. 10년간 카이스트에 소프트웨어 관련 전산학과 정원을 전부 다 더해보니까 514명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하겠습니까? 더 많이 양출해야 됩니다. 네. 그럼 왜 우수 학생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분야를 기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인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 그 재산 권리 주고 이제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대접도 네. 제일 못 받는다, 뭐 그런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저도 있습니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예, 사회 진출했을 때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 또 이공계 전공자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 뭐 카이스트와 같은 명문대를 나오더라도 지금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평균 임금이 4년 차가 4,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게 외국계 동종 기업의 동종 연한의 그 비교를 해보면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점차 개선을 해야 될 목적이라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학교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카이스트의 최근 5년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사 관련 예산 총액 평균 2%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어쨌든 국가 발전의 핵심은 바로 인재 양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미래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적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더 집행을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산과에서만 일어나지도 않고 다른 과에서도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인재 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카이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기하고 계시는 거는 이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한 학생을 카이스트에서 뽑아가지고 국가적인 인재를 키우는 그런 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그런 학생도 이제 뽑아오는 그런 안, 또 그 다음에 일단 들어와서 옛날 로봇 잘해서 와서 학생이 힘들게 한 것과는 달리 네. 지도교수로 1학년서부터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잘 선도하고 이제 그러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시대에 맞춰서 저는 그 대학의 학과도 인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비중이 90년대에는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15%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지금은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날이 갈수록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려면은
인력을 제대로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이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 산업 규모고요. R&D 투자의 효율성 등에서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대학교 총장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은 삼성전자가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한 3,300명을 쓰고 있고요. LG전자도 한 600명, 인도 인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이 힘든 부분이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총장님은 고급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카이스트 총장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수한 미래 소프트웨어 인력을 길러야 될 것인지 학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연구재단 이사장님, 네.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R&D 사업 전체 예산 중 6조 3천 중에서 수도권하고 대전 지역에 4조 8천 9천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비수도권 12개 지역에 나눠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R&D 지역 예산이 매우 비중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 지원 정부 R&D 투자는 특성화 대학, 사실은 특성화 대학을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성화 대학보다는 종합대학으로 또 지방대보다는 전국적으로 명성과 평판을 가진 지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방에도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학교 순위는 20위 안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대학보다 훌륭한 교수를 데리고 있는 그런 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쇼지 교수도 시골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시골의 교수님들도 이 정도 훌륭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균형 발전하고 지방대학 R&D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연구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불균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만 통계를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대학의 분포가 그런 비슷한 분포를 갖고 있고 연구 인력도 그런 분포를 갖고 있어서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권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